네, 좋아요. 오늘 볼 건 곡물 세안 알아봅시다. 피부가 건강하시거나 자극에 둔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안제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뭐 세안 방법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데, 좀 자극에 민감하거나 나는 좀 뭐 세안제 한번 잘못 써도 피부가 뒤집어진다, 좀 민감성 피부다라고 하시면은 세안에 신경이 많이 가시죠. 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곡물 세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곡물 세안은 어떤 원리로 세안이 되는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고 자극은 어떻고 세척력은 어떤지 좀 알아볼게요. 예, 우선 우리가 흔히 하는 세안법은 크게 세안제 아예 안 쓰는 물세안 있죠. 물세안 있을 거고, 네, 물.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 클렌징 로션 같은 이제 때들을 녹이는 용제형 세안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해주는 일반 비누 같은 계면, 폼클렌징 같은 계면활성 세안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면 물세안, 극단적인 물세안으로 갈수록 자극이 적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물세안 많이 쓰시는 게 있고요. 근데 자극이 적은 만큼 세정력도 적어요. 잘 안 닦인다는 거죠. 왜냐면 세정력이 작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뭐 피부가 유분 분비가 적어서 난 건성이다, 피부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닦을 게 별로 없죠. 피지 분비가 별로 안 되, 유분 분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자극을 많이 줘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바에는 세정력을 적게 가져가는 물세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난 유분 분비가 많다, 닦을 게 많다 하시면은 자극이 높더라도 폼클렌징이나 비누 같은 세정력이 센 제품 써주시는 게 좋고, 아 나는 좀 적당히 뭐 피부에 예민하고 뭐 조금 적당히 예민하고 뭐 그리고 닦아도 좀 적당히 있다 그러시면 아예 용제형 세안제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리고 뭐 화장하신 분들은 용제형 세안제로 1차 세안하고 계면활성제로 2차 세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더 나중에 영상 촬영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알아볼 곡물 세안은 어디에 들어가냐? 물세안하고 용지형 세안제 사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적당한 뭐 물세안제보다는 좀 높은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용지형 세안제보다는 자극이 더 약하죠. 그리고 세정력도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원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곡물 세안제는 보통 콩가루나 팥가루 등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예전에 비누가 없을 때부터 사용해지던 세안 방법이에요. 뭐 고려시대 때도 화장품 용기라든가 화장품들이 많이 유물로 출토되죠. 그래서 아 고려시대 때도 화장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비누가 없는데 어떻게 씻었을까요? 비누는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서양식 비누가요. 그럼 그때는 비누가 없었는데 어떻게 씻었냐? 그때 이런 조두라는 콩가루, 팥가루 등을 활용해서 씻어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흔히 뭐 주방 일 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실 수 있는데, 그 식용유 같은 거 바닥에 흘리면 밀가루로 닦아내잖아요. 밀가루가 그 식용 기름들을 이렇게 흡착을 하니까 더 잘 닦여요. 그 원리예요. 콩가루, 팥가루 같은 이런 곡물들의 가루를 물에 개서 이렇게 부비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다당류 탄수화물이라고 있어요. 다당류 탄수화물이 뭐냐면, 탄수화물들은 이런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도당 같은 거는 이제 그냥 1당류, 당이 하나 있는 거고요. 우리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개 묶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녹말과 같은 다당류 탄수화물이에요. 2개 이상으로. 그럼 얘들이 이렇게 길게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이섬유. 대장을 청소해준다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돼서 대장을 이렇게 긁어 나오죠. 그래서 숙변을 다 청소해준다고 하죠. 피부에도 똑같이 작용해요. 우리 얼굴에 있는 때들을 다 긁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섬유가 엉켜 있으면 이 사이사이 그물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이제 때들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뭐 기름 같은 경우는 기름 입자들을 다 긁어내는 거고, 물도 물 분자들이 이 사이사이 들어가니까 반죽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긁어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미세한 수세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거지 할 때도 맨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닦는 것보다 수세미로 닦는 게 더 잘 닦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면활성 세제인 퐁퐁으로 닦는 게 더 잘 닦이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면활성제로 있으면 세정력을 센 대신 자극이 세니 아예 뭐 수세미로만 닦겠다가 곡물 세안인 거예요. 그럼 곡물 세안은 제품들을 꼭 사야 되냐? 집에 있는 밀가루 물에 계속 하셔도 되고요.
뭐 콩이나 팥, 쌀, 뭐 현미 같은 거 갈아서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갈아서 하게 되면 그런 이런 식품들이잖아요. 식품들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설탕 같은 걸 좀 섞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내 피부에 더 자극을 일으켜서 그 자극이 내 몸에 좀 심각하게 반응한다. 그럼 알러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한번 살짝 실험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쌀 같은 거를 씻으면 거기서도 이런 다당류 탄수화물이 나와요. 씻게 돼도 꼭 갈아서 물에 개지 않아도 씻기만 해도 그걸 쌀뜨물이라고 하죠. 쌀뜨물로 이렇게 세안해도 효과는 있지만 대신 이런 탄수화물들이 많이 녹아있지 않아서 세정력은 더 낮겠죠. 뭐 그렇게 되시는 거 있고, 요즘 곡물 세안 제품이라고 그런 가루들 많이 파는데 글쎄요, 그거를 꼭 사서 써야 되나요? 집에 있는 곡물 갈아서 써도 똑같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꼭 사서 돈 주고 사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그래서 곡물 세안은 과거에 비누가 없을 때 쓰던 방법인 거고, 그렇게 오래 격상 오래 됨으로써 이제 증명이 된 거고, 용정 세안제보다는 세정력이 약하지만 그만큼 자극도 같이 약하다. 그래서 민감하시다. 그럼 곡물 세안제로 씻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 원리는 이런 다당류 탄수화물들 사이사이에 의해서 이제 그물처럼 씻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곡물 세안의 원리랑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